당나라는 중국의 황금기였던 동시에 세계의 중심이 되며 아시아 국가들에게 당나라 문화를 전파하여 활력을 불어넣었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당나라는 중국 역대 왕조 가운데 여성의 지위가 가장 높고 개방적인 왕조로서 의상에서도 볼 수가 있듯이 어깨를 드러내는 흉부 노출이 유행이 되면서 가장 과감하고 화려했던 여성들이 당나라 여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당나라 후궁들은 황실의 꽃에 머무르지 않고 뛰어난 미모와 지략을 앞세워 남성 못지않은 역량을 발휘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는데, 특히 황제의 총애에 만족하지 않은 황후와 공주들이 중국 역사에서 보기 드물게 황제에 오르려고 도전한 시기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측천무이고, 이후 그녀의 딸 태평공주와 며느리 위황후, 손녀 안락공주입니다. 측천무는 중국 당나라 2대 태종의 후궁이자 3대 고종의 황후이며 4대 중종과 5대 예종의 어머니이고, 그리고 스스로 황제가 되어 무측천이라 하였습니다. 측천무는 14살에 당태종 후궁이 되어 궁궐에 들어가고, 측천무가 눈부신 외모를 가졌기 때문에 그녀를 무미랑이라고 부르며 아끼곤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황제는 그녀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태종 나이 41살로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이라는 말과 또는 무미랑이 애교가 없었다는 설도 있지만, 어쨌든 측천무는 황제의 총애를 잃자 황태자인 진왕 이치에게 접근하여 그와 사랑에 빠집니다. 이것은 2대 태종의 후궁이었던 그녀가 3대 고종의 여자로서 다시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같이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나라는 북방민족으로 중국을 지배하였던 남북조 시대, 북이 북주 등의 풍습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사랑한 여인이라던가 황제를 꿈꾸는 여자는 중국 전통 가부장적인 윤리관에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북방의 유목사회에서는 불가능할 정도의 일은 아니었고, 이러한 북방 문화가 당 초기까지는 지속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도덕한 상황을 알면서도 지지해준 것이 고종의 왕 황후인데, 실제 당태종이 사망하자 측천무는 자식을 낳지 못한 후궁으로 궁전을 나와 비구니가 되는데, 당 고종이 측천무를 궁으로 다시 들이고 싶다고 말하자 왕 황후가 허락해 주었습니다. 당시 고종에게는 왕 황후와 고종이 사랑하는 여인인 소숙비가 있었는데, 왕 황후는 고종에게서 소숙비를 떼어놓기 위해 측천무가 후궁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만, 결국 이러한 선택은 훗날 자신이 처참하게 죽게 되는 배경이 되고, 측천무는 사남 이녀를 낳아 황제의 총애를 얻게 됩니다. 자식이 없던 왕 황후는 측천무의 딸을 아끼고 사랑했다고 하는데, 어느 날 측천무는 자신의 딸을 죽인 뒤 슬피 울면서 딸을 죽인 범인으로 왕 황후를 지목하여 그녀를 축출하고 고종의 황후가 되니, 이때 고종의 나이 28살, 측천무는 33살이었습니다. 측천무는 정치적으로 야심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당시 당나라는 서돌거를 무너뜨리고 고구려를 정벌하여 세계 제국의 면모를 갖추었으나, 제국의 실권은 한 여인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측천무는 병약한 고종의 정사를 대신 처리하면서 정치적인 야망을 키워가고, 자신의 권력에 위험이 될 것 같은 이홍과 이현 두 아들을 죽여 중국의 3대 악녀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종이 55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아들인 중종과 예종을 왕위에 올리면서 정권을 행사하다가 아예 아들을 폐위시키고 자신이 직접 황제가 되어 나라를 다스립니다. 측천무가 새로이 건국한 주나라는 중국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의 고대 주나라를 뜻하는 것으로 주나라 제도를 통한 이상적인 국가를 수립하겠다는 야심에서 나온 국호입니다. 그녀는 새로운 국가의 최초 여왕제로서 스스로를 황제라고 부르며 당나라를 없애고 수도를 낙양으로 옮기며, 실제로도 중국 역사상 경제력이 급상승한 시기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측천무후는 중국의 황실에서 남색을 밝힌 호색가로도 유명합니다. 60세의 황제에 오른 후 젊은 남자들을 뽑아 3,000명의 남총을 만들고 매일같이 즐기던 희대의 요구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측천무후는 82세까지 장수하면서 중국 대륙을 이끈 여걸 중의 여걸이지만 말년에는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정력이 좋던 측천무후도 병석에 눕게 되고 총애하던 장혁지, 장창종 형제가 횡포를 부려 패단이 발생하면서 측천무후를 패하고 중종을 복귀시키자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결국 측천무후는 태상황으로 물러나고 폐위되었던 이현이 다시 황제에 오릅니다. 그러나 중종은 원래부터가 마음이 약하고 지혜도 부족한 인물이었고 다시 황후로 복귀한 위씨는 자신이 제2의 측천무후가 되겠다며 정치에 일일이 간섭하기 시작하고 유배되면서 낳아 애지중지 키운 안락공주는 황태녀로 책봉해달라고 졸라대는데 중종이 이를 반대하니 이에 대한 증오로 위황후와 안락공주는 아버지를 독살하기에 이릅니다. 당 중종이 위황후 모녀에 의해 살해당하자 측천무후의 딸인 태평공주는 조카 이윤기와 함께 군사를 일으켜서 위황후와 안락공주 모녀를 살해하고 이윤기의 아버지인 당 예종을 다시 옹립합니다. 태평공주는 측천무후가 후궁 시절에 낳은 공주로 중국 최초의 여왕제가 된 측천무후와 외모나 성격이 꼭 닮아서 측천무후가 가장 총애하는 자식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인 측천무후의 성품을 이어받아 유약한 오빠였던 당 예종을 대신하여 실권을 휘둘러 위세가 황제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 태평공주의 권세가 가장 절정에 달하는데 당 예종의 아들이자 위황후 거사 때 동지였던 조카 이윤기와 대립하게 되자 그녀는 이윤기를 제거하고자 몇 차례 시도를 하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 예종은 당시 황태자였던 이윤기에게 황위를 양해하고 당 현종이 된 이윤기는 병사 300명을 이끌고 태평공주를 공격하여 결국 태평공주는 도망가다가 칼에 찔려 죽게 됩니다. 이같이 당나라가 다른 왕조에 비해 여자들의 권리가 강했는데 이러한 성향은 당나라가 한족과 선비족의 혼혈 왕조였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결국 측천무후가 죽은 후 중국 당나라는 북방민족의 진보성은 사라져가고 점차 보수적이면서 중화주의적인 사회로 다시 변해갑니다.